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에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1분기 실적 프리뷰, 이번 겨울 제대로 날아다녔다 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겨울 성수기, 여행 수요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1월과 2월에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운임 역시 작년 수준의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역대급 실적에 대한 리오프닝 초기의 일시적인 이연 소비 효과로 과소평가받아 왔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제 일본은 한번 가면 몇 년은 쉬는 주기가 사라지고 제주도만큼 편안하고 꾸준히 가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 동남아의 경우 작년 1분기 증편이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겨울에 더 이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는 경기 사이클에 구애받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2019년에 90%대에 정체되고 있다. 그만큼 공급 부족은 구조적으로 운임을 뒷받침할 것이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1%, 영업이익은 플러스 9%로 추산되고 있다. 유류 활중료를 제외한 국제선 순수 운임은 작년 1분기보다 상승했다. 일본에 더해 동남아 수요 역시 서프라이즈다. 영업이익은 한 달 사이 17%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27% 상회할 것이다. 동사는 2023년도에도 LCC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좌석 수가 2배 많은 보잉 777을 4대 운영하고 있고 동남아 노선 경쟁력이 높아 겨울 성수기 이익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자 달러당 그러니까 100엔당 원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달러원 가치는 계속 현재 어떻습니까? 100엔당 원화가 현재 900원 부근이란 거죠. 예, 제가 한참 됐지만은 10년이 넘었죠. 예전에 10 몇 년 전쯤에 일본을 갔을 때 당시에 100엔당 1,700원이었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이란 거죠. 그때는 상당히 고점이었는데 회사 지인들과 같이 갔었는데 지금 이제 1,700원 대비 지금 현재 900원이면 거의 반이란 겁니다.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느니 일본을 가겠다는 거죠. 예,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제주도 가가지고 갈치회 먹으러 갈래? 라고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야, 우리 일본 가갖고 라멘이나 먹고 올래? 뭐 그런 거죠. 그만큼 현재는 상당히 일본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가격이 일본 가나, 일본 가나 제주도 가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가느니 동남아 가겠다. 요즘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느니 동남아 가나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가겠다 그거죠. 예, 가깝기도 하고 물가도 싸고 100엔당 원화 역시 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4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관광객 해외에서 온 관광객한테 세금을 받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나라 이제 입국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거죠. 세금을 내야만이 일본을 갈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일본의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죠. 예,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깝기도 하고 이제 저비용사니까 또 금방 갈 수도 있고 가깝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물가도 싸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100엔당 원화 가격이 현재 900원 밑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염병은 제외하고 전염병은 뭐 그 외로 생각하시고 일본 사람들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은 상당히 수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남아도 역시 괜찮고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못 갔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물론 멀리 뭐 유럽 같은 데 갈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저비용사로는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사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갈 수 없고 가까운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같은데 그쪽으로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런 저비용 항공사는 상당히 수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주가 지네어 오늘 종가 자 8.4% 상승하면서 14,19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8.4% 강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LCC 업체 하면 대표적인 회사가 동사, 지네어하고 제주 항공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조금씩 열려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 동사 같은 건 괜찮습니다.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니까 괜찮죠. 동사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4,400원인데 여기를 뭐 14,500원인데 여기를 저항대로 보기는 애매해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1차 저항대는 15,000원 2차 저항대 16,000원, 3차 저항대 17,000원 되겠습니다. 17,000원 부근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 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13,500원 좀 너무 짧죠. 그래서 1차 지지대 12,500원, 2차 지지대 11,500원, 3차 지지대 1,500원이네요.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500원 단위로 끊어지네요. 지지대는 12,500원, 11,500원, 1,500원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9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현재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17만 3천 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았어요. 최근에 팔 때 7천 주, 3천 주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살 때는 갑자기 16만 주, 20만 주 이렇게 갑자기 사면서 현재는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 쌍끌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쌍끌이 하겠습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실적 시즌이 됐다는 거죠. 자, 3월 말까지 1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4월 말부터 5월 초쯤이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에 맞서서 미리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농부님들도 실적 좋네, 수급도 좋네, 주가도 현재 바닥권이네. 이제 나도 사와야겠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조금 좀 약간 위험한 종목보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순매도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순매수, 투신 같은 경우는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 오늘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강하게 사고 있는 수급 주체가 바로 투신과 연기금이 됐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수급이 현재 순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연기금, 보험 위주로 보시고 현재 금투가 현재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이 언제 끝나는지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08% 좋습니다. 3%대까지 양호하다 말씀드렸고요.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은 54.9%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 시총을 보시게 되면은 7,4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이면 된다는 건데 동사 최대주주가 54.9%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뭐 하는 회사냐? LCC 회사 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700원대에서 올해 1조 3,500억, 내년도에 1조 3,100원까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외형 성장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0원대에서 올해 1,500원대로 약간 역성장하네요.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던 거죠. 올해 약간 역성장하지만 내년도에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1,300원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1,300원대에서 올해는 1,100원대, 올해는 980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뭐라고 될까요? 아까 그 대형 항공기를 가지고 오면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돈으로 100% 주고 돈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항공사에서는 본인 돈이 100% 들어가 있는 비행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리스를 합니다. 리스. 우리 차도 어떻습니까? 렌트, 리스가 있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 다 리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어떤 사람들은 유가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 국제 유가가 어떻다 그러는데 우리 보시면은 자, 비행기 타면 어떻죠? 유류 할증료라는 걸 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제트유가 항공유도 같이 오르게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류 할증료 그거 다 이제 커버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리스를 하게 되면은 리스 비용을 원화로 주나요? 아니죠. 달러화로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840억 원대, 2분기 때 170억 원대, 3분기 때 320억 원대, 4분기 때 468억 원이었습니다. 자, 22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4분기 때 116억 대비 작년 4분기 때 468억.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때 어떻게 되냐? 작년 1분기 때 840억 원 대비 올해 720억. 약간 역성장을 하네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억 원 대비 올해 180억. 약간 좋아집니다. 그리고 3분기는 작년에 320억 원 대비 올해 3분기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만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역성장하고 2, 3, 4분기부터는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분기에 실적 발표되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조정을 감안해서라도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거나 그러신 분들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난 좀 멀리 보고 들어가신다 보신 분들은 자 1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라면은 자 이번 4월 중순부터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560%, 유보율은 120%, 19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 보통 일본에서 상당히 이게 차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항공사들은 일본에서 이제 부채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도 중요하지만은 자 100엔당 원화도 중요합니다. 환율 동향도 가장 핵심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류라는 거는 유류 할증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은 환율, 1번 환율, 2번 국제유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WTI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하신 전문가 보면은 이 사람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0.21%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877원 BPS는 7,744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자 1,900원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900원이면 10배면 19,000원 한 거죠.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한 PER 한 8배 정도, 7배, 8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PER 7, 8배 수준한 거죠. 그러면 싸다 비싸다? 네, 싼 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쭉 올려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항공, 여객에서 94%, 그리고 이제 화물에서 0.36%.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객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거의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나왔던 데가 바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에서 나온 게 보다는 화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는 화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가 항공사는 대부분 여객, 쉽게 말하면 손님을 태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21년도의 마지막 주주 배정 유상증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관계사 연결대상 회사로는 금전 투자 신탁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오늘 종가 14,19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해건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일본 수요가 지속되고 동남아 수송량이 회복을 해서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평가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78.7이기 때문에 과열구간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3.6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에 들어갔다.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5,000원, 2차는 17,000원이고요. 손절가 1차는 12,500원, 2차는 11,5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에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